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공유 숙박업을 했다고 알려진 단독주택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 영업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자치경찰은 문 씨와 소환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문다혜 씨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갖고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를 취업시켰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유 숙박업을 위해 등록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압수수색 당일에도 관광객들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 손님은 있었을 건데. 손님이요? 에어비앤비 뭐 그런 거? 에어비앤비 손님으로 왔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잠깐 이제 손님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검사들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문 씨가 이 집을 농어촌 민박업이나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나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숙박도 관청에 등록한 뒤 안전 점검과 교육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려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문다혜 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문다혜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문다혜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문다혜 씨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대형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난 전기자동차 화재로 사전 대비와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실제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진압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차들이 빼곡히 들어선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 한 대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꽃이 터지고 커진 불길이 금세 차량을 집어삼킵니다. 8시간 만에야 진압된 화재로 20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고 차량 7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훈련이 제주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피어오른 연기로 꽉 들어찬 지하.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한 관리인이 119에 신고하고 화재를 알립니다. 불이야! 불이야! 지하주차장은 대부분 입구 높이가 2m를 조금 넘기 때문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직접 현장에 진입해 1차로 불길을 잡고 치솟은 차량 배터리에 열을 내려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수압을 이용해 배터리 하부에 구멍을 내고 물을 뿌려 열을 내린 뒤 화재 차량을 지하 밖으로 끌어내 2차로 이동식 수조에 담가 완전히 진화하는 겁니다. 연기와 열기가 많이 농축돼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다 보니까 시야 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발화 차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상보다는 지하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은 지켜보는 주민들이나 주변 상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 관련 화재 소식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화재 대응 훈련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화재 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내 전기차 주차 시설은 110여 곳.
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빠른 대응을 위해 시설 구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경찰의 과학 수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데 피해자마저 숨질 경우 사건 조사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시신에서 단서를 찾는 검시 조사관들을 이따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신의 손등에 불을 비추고 태블릿을 연결해 미세 섬유를 찾습니다. 옷에 남은 실이나 먼지도 테이프를 붙여 꼼꼼히 수집합니다.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의 상태를 살핍니다. 살인사건과 고독사, 자살 등 사망자가 발생한 모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검시 조사관들입니다. 현장에서 부검 전 시신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찾고 사망의 종류와 원인을 밝혀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 수사관입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생긴 상처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제주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동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살인사건을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특정한 것도 검시 조사관이었습니다. 동그랗게 이제 본뜬 손상이 관찰이 돼서 이거를 범구로 추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 있었고 그 시신의 외표 및 그다음에 의복에서도 그런 본뜬 손상이 같이 나타나서 검시 조사관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제주에서는 간호사 출신 검시 조사관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관 1명당 하루 평균 3건씩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자주 죽음을 목격해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에 의해서 사망한 것도 이제 사회가 죽음으로 내몰았다. 요새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이 침해당하는 건 없는지 국가에서 한 번은 확인해야 되는 이런 제도 안에서 또 일하고 있다는 게 또 자부심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제주경찰청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청산의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직원들의 공연과 영상을 보며 경찰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또 오창한 동부경찰서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고 양진영 서부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293명에게 정부와 경찰청장 등의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민생토론회에 대해 제주도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민생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22개 핵심 관리 과제를 선정했다며 대통령실의 관심이 매우 높고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기고 있는 만큼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체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주의 핵심 정책이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주 들불축제의 오름 블로키 폐지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 회의에서 들불축제 수기형 정책 개발과 관련해 제주시장의 권한 남용과 직무상 명령 불복종, 원탁회의 결과 왜곡 등을 이유로 특정감사를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또 제주 MBC의 보도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을 승인할 때는 미래비전 체크리스트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 4.3을 소재로 다룬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를 연계한 4.3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제주 4.3과 한강의 소설을 주제로 국제문학 세미나를 개최하고 소설 배경인 중산간 마을과 학살터 등 4.3 유적지에 대한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제주 4.3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4.3 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당시 중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 등으로 희생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한라산 고지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해발 1,500에서 1,800m 고지대 단풍이 붉게 물들고 산매자 나무가 빨간 열매를 맺는 등 가을 정취를 뽐내고 있습니다. 올가을 단풍은 기온 상승으로 작년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저지대까지 한라산 전역의 단풍은 다음 달 초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한라산 산불 방지 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인 12월 15일까지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화재 진화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산불 취약지와 탐방로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만세동산과 살아오름 등 고지대 7군데에 설치된 최첨단 열화상 화재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합니다. 가짜 양주를 팔며 손님을 폭행한 유흥업소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취한 손님을 감금해 폭행하고 술값을 강제로 결제한 유흥업소 종업원인 20대 남성 등 3명을 특수강도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